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 거야! 야!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되는 새끼들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가치를 가진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이 새끼야. 시작. 네,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균형감은 싸그리 무시하는 방송, 별로 깊이도 없는 방송, 우아하지 않은 방송, 욕 안 한다고 욕먹는 방송, 그렇지만 가끔은 또 욕했다고 욕먹는 방송, 구독자는 저것도 안 늘어나는 방송, 지난주에 딱 한 명 늘었습니다. 청목TV 개설 10년, 720개가 넘는 영상이 있지만 구독자는 아직 300명도 안 되는 있으나마나한 자괴감 드는 방송, 욕짓는 늙은이 남대인의 트질레고, 그러나 10회 방송은 힘차게 출발합니다. 31세의 어느 여성 예비 검사가 술에 떡이 돼가지고 시민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고가 들어갔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출동한 여성 경관의 머리채를 붙잡고 남성 경찰관의 머리를 폭행하고 하는 말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넌 누구 라인이냐? 이따위 소리를 찌끄렸다고 하죠. 결국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 임명은 무산되었지만 변호사는 또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비검사가 이 모양이라면 고참 검사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물며 전직 검사인 대통령은 이미를 저것도 뒤질려고의 썰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상영님과 김성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 김성태 형 복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방송 중에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저기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은 이런 복장을 다니십니까? 네. 어느 장례식장이나? 거의 뭐 예를 갖춰야 되니까. 그리고 옷도 이런 옷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한복의 우리 전통적인 멋을 나부터 한번 부려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참 색다른 분위기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저희가 원래 상을 치르게 되면 검정 옷 입는 게 그것도 일제 잔재라고 하더라고요. 일제가 네, 일제가 정해놓은 장례 예식 규정이 검정 상복에 삼배로 된 띠 차는 걸로 하고 하얀색 리본을 매는 게 일제가 정해놓은, 총독부에서 정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삼성가에서 하얀 옷을 입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이유가 그거여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인데 장례 복장은 원래 백이었으니 역사적인 거 좀 지켜보자. 저 장례식 갔다 오셨다길래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백민족이니까. 네네. 일제 잔재 얘기하니까, 그나저나 지금 우리 상영 인사는 했어? 네, 인사하고. 이거 하고 온 거야? 정신이 없네. 제 밖으로 잘 챙겨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가보시면 예배 시간 전에 이제 목사님 땡 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묵상 들어가고 이제 주학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일제 잔재랍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결의했잖아요. 조선 예수교 장로 총회에서.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같이 신사참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가 참배하고 이제 묵상하고 신사 참배하고 뭐 하고 들어와서 예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배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같이. 네, 우리가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파고들어와 있는 그 일제 잔재는 정말 수도 없이 많다. 그런 걸 오늘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근데 그 묵도를 안 하면 이제 또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 참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어제 서울에서는 전국 집중 윤석열 탄핵 집회가 있었고요. 군산에서는 4.16 구조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서울 이야기 우리 김성태님께서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그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도중에 그 우리 버스를 군산 타고 잠깐 우리 군산 그 촛불행동 막 사진 앞좀 띄워놓고 가셔도 돼요. 촛불행동 사진이요? 예, 말씀하세요. 저기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남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오늘 서울 가면은 비가 그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딱 쓰고 내리려고 조금 한 5분 전부터 해가 딱 비쳤어요. 그러니까 천공은 전도 아니라니까. 반대지 무슨 낫다니까. 내 예언이 어떠냐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천공 그 전도 아니야. 그래서 역시나 성경짐이 계시다. 하늘이 돕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네, 사람 많이 왔네요. 그 어제는 우리 숫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집중 집회 다른 때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다고 느꼈는데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숫자가 많이 분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4.16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있기도 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전에는 엄청난 그 갯딸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갯딸이라고 불리는 그 이재명 열성 지지하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보였었는데 예, 어제 보니까 많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제 생각인데 이제 어떤 그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기소 단계에 있고 그리고 구속에 대한 염려가 이제 좀 줄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각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또 지역에서도 시국 회의가 여기 전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전국을 돌면서 순회 미사 중이고요. 5월 20날은 이제 불교에서 처음으로 시국 법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야단법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더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누구 페이스북을 봤더니 우리 촛불 집회 때 무슨 뭐 정당 가입 가입 그걸 받았다고 그 시끄러운 얘기들. 그거는 그게 뭐예요? 거기는 여러 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그 누구지? 보수에다가 넘어오는 책 파는 애. 변희재요? 변희재도 책 파는 애. 변희재도 거기서 부스 만들어 놓고 책 팔고 더 탐사 민들레 그다음에 여러 유튜브 채널들 가입 동료 그다음에 민주당도 당원 어제 보면 거기면 그 옆에 가면 우리공화당도 50만 모째 당원이 되주세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있고 민중당하고 다 여러가 있는 것이지 민주당만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스가 엄청 많습니다. 나눠주는 부스도 있고 먹거리 부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제 누군가가 조금 좀 왜곡하거나 폄훼해서 말하는 것 같고요. 필요하면 내가 다음에 갔을 때 모든 부스를 내가 다 찍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어제는 다른 때에 비해서 적었어요, 어제는. 정의당이 많이들 설치고 다니던데. 정의당이요? 네. 걔네들이 무슨 낯짝으로? 그러니까요. 참, 많이들 돌아다니고. 어이가 없네, 진짜. 무슨 홍보 이런 종이도 많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노동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가 제가 아까 말씀 내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니까 많은 오히려 숫자보다는 여러 어떤 그 단체나 어떤 이제 그런 직종에서 합류를 하고 있다. 다른 단체가 더 많이 합류한 것 같아요. 깃발도 많아졌고. 네, 깃발이 엄청 많아졌죠. 네. 그렇게 했고요. 우리 이진우 대표 어저께 그 4.16 추모식을 주관하셨는데 좀 뭐 제가 주관한 건 아니고요. 우리 그 민생실현연대에서 했는데 그 어제 날씨가 좀 오전에 안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 조금 뭐 그래도 알차게 행사 잘 뭐 큰 이상 없이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행사 내용도 너무 좋았고 중간에 저도 되게 울컥해가지고 보다가 행사 중간에 그 이렇게 세월호 그 희생자들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눈물을 좀 쏟았습니다. 근데 저 그 보면서 진짜 우리가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해결된 건 없고 실제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벌써 9년 제가 1회 추모제는 제가 롯데마트 그 사거리에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고 해마다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서울 집중집회가 겹치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빠진 게 있는데 어저께 우리 김성태 보셨지만 그 4.19 혁명에 직접 학생으로 참여했던 그 어른들이 80대 어른들이 나오셔서 그 발언을 하는데 진짜 한편으로는 분노도 더 크게 일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저런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온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아먹을 수가 있나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상당한 분노를 느끼기도 한 뭐 그런 어제 날들이었네요. 예. 뭐 오늘의 첫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송 시간 줄인다고 했는데 벌써 10분 불가능하다니까. 불가능해. 시간을 어떻게 줄여? 오늘 첫 주제는 뭐 세계가 들썩거리는 미국에 의한 우리 대한민국 용산 개고기 판매점에 대한 도청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도청이 아니고 멍청입니다. 자, 도청은 사실일까요? 미국은 인정하는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인할까요? 왜 그럴까요? 무슨 뭐 쪽팔려서 그렇겠죠. 이게 뭐 쪽팔려서 본인들의 뭐 개인적인 그 역량이 미달됐다는 것 자체가 오픈되는 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실 거기가 그 국방부가 위치하고 있던 위치고 그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데를 대통령실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이 가능한 수준의 장소가 됐다는 것 자체에서 그렇고요. 그 김태효?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게, 이거는 그 상호 우호 관계를 위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이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각 나라를 도청을 하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영화를 통해서나 기본적으로 썰을 통해서나 다 알고 계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대응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더 굳건해졌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도청을. 그럼 도청을 계속하면 더 굳건해지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도청하고. 저 말이에요. 이게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서 두둑질을 하고 그러면 너하고 사이가 엄청 돈독해지는 거야. 야, 이 대응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나. 야, 이거 신박해. 미국과 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윤석열이요, 김건희 섹스하는 것도 다 삐삐삐. 이건 디질레오의 의견이 아닙니다. 네.
그런 개인적인- 갑자기 튀어나온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생각이었음을 네, 네, 네. 강력하게 네. 이거 아닙니다. 네. 싸우는 것도 좀. 네네. 그러니까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뭐 도청은 있으나 악의는 없고. 일단 미국은 인정한 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도 미국은. 마찬가지로 왜곡된 부분이 많다. 뭐 보고서 자체가 왜곡된 부분이 많다라는 사실 자체가 도청이 됐다. 원래 했던 말이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다 그게 사실인다고 쳐도.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적인 도청이 있는 거야. 도청이 그렇죠. 미국이 우리의 저 한국 저 자식들이 좀 뭔가 좀 모자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래 잘 들어가지고 저놈들을 좀 잘 도와줘야지. 그런 선의적인 도청을 했나 보지. 그 학폭도 선의적인 학폭이 있듯이. 근데 저도 뭐 다 선의적인 거지 뭐.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유자료를 받기 위해서 도청을 하는 것 자체가 악의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악의가 없다는 말은 어른만 있다는 말이야. 진짜 저는, 그렇습니까? 방금, 저 좋은 말에 마무리가 안 좋았습니다. 진정한 친일파들. 네. 일단은 도청을 당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아까 뭐 한마디로 잘 따라 말하면 쪽팔려서 그런 건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무엇보다도 청와대 버리고 도망간 것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쪽 대통령실이나 국힘당에서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국방부에서 수십 년을 썼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 도청 장치가 안 돼 있었다는 것 아니냐. 그때 도청이 장치 잘 돼 있었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라는 논리를 가져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뭐냐면, 그럼 국방부만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대부분은 미국과 거의 다 공유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에 관련된 것을 굳이 미국에 어떻게 해도 죽어도 숨겨야 할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침공하려고 맘먹지 않는 한은 그건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뚫린 거는 국방부가 뚫린 게 아니고 국가안보실이 뚫린 거라고. 네, 그렇지. 안보실이 최고의 보안을 지켜야 할 안보실이 뚫린 건데 그따위로 갖다 들이대고 또 김행인지 한 여자 하나 있잖아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도청하게 돼서 그러면 북한에 사과해야지 않냐? 이런 개떡같은, 진짜 무슨 말벽 따고 씹어 처먹는 소리를 하고. 아니, 도청은 적대국끼리 하는 거잖아, 적대국끼리. 그렇죠. 스파이 활동이니까. 적대국에 어쨌든 무슨 수를 쓰든 그 정보를 뽑아내서 우리가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특히 전시에도 그렇고 모든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청인데 그러면 그럼 미국은 우리를 도청했단 말고 우리는 미국의 적이라는 거잖아. 근데 나는 미국 새끼들도 진짜 웃겨. 아니 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대통령이 왜 거기 국방부 왜 도청을 해? 들리는 말이면 얼마나 모자리인가 보자 그리고 도청했다. 진짜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저는 보니까 정상회담, 정상도 아니지만 정상회담. 정상도 아니야. 비정상회담. 네, 2주 전에 지금 이런 사건이 나온 거잖아요. 보면은 일본을 갔다 왔더니 일본에 그렇게 퍼졌어.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럼 얘네들은 일본에 이만큼 줬어 우리한테 얼마나 줄지 미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도청을 하지 않았을까. 얘네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가져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정도 수준 때 그 정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일본보다 더 받아야지.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떻게 대한민국을 쪼을 수 있는지, 그쵸. 어떻게 저것들을 이용해서 빼먹을 수 있는지, 충분히 그런 것 때문에 상대국의 어떤 그 생각이나 계획을 듣고 싶은 건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도청은 각국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도청 당한 놈이 멍청한 놈인데 당하고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조리가 세상에. 우리 수호가 댓글로 전북 도청 얘기하는 줄 알았대.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도청 왜 없어? 우리가 도청이 몇 개나 얼마나 많은데. 미치겠다 진짜. 도청 많아 우리나라에 경기도청부터 해가지고.
참. 국민들이 오죽하면은 이혼을 경호로 표현을 하겠어요. 아니,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한 나라의 국격 있는 나라를 이렇게 하고서도 이게 지금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이걸 그러니까 인정하고 한다는 자체가 도청 당한 원인 중에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쵸, 네, 저도, 그러니까 네. 또 뭐라 그래? 아니 46년 전에도 청와대 도청 당했는데? 맞아요. 아니 그럼 빙신 머저리 같은 새끼들아 46년 전에 도둑 맞고 여태까지 그대로 놔뒀냐 청와대를? 아니 그럼 너네 집구석 46년에 도둑을 맞았어. 그러면 그대로 놔뒀다가 이번에 또 도둑 맞았어. 그러니까 아니 뭐 괜찮아. 뭐 46년에 맞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무슨 말벽다고 쓰 처먹는 소리가 자빠졌냐고. 주권 침탈이야, 주권 침탈. 말벽다고 대가통을 확 깨버리더니. 그러니까 46년 전에 털렸으니까 그동안에 4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보안 시설을 했겠냐고요. 네네. 예? 그런데 그걸 버리고 갔다. 왜, 뭐, 순서 없이 얘기를 좀 하자면, 아까 어제 차 안에서 잠깐 얘기했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용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의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시설을 철저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 옮긴다고 했을 때 보안 전문가들이 특히 군대 정보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염려한 것이 그 문제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분명히 물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안시설을 한다고 한 것이 다누림 건설, 김건희 관련 있고, 네네네. 김태호 관련 있고, 그 다누림 건설에서 결국 한 것이 유리창에다 필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네. 근데 그 정부 전문가나 보안 전문가들 들어보면 일단은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도 최소한 2달 전부터 전부 다 신원 파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원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작업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룡포인가? 어디에 가서 과메기 열상자를 직접 샀대요. 직접. 그러니까 열상자를 사라 그러니까 어떤 놈은 그냥 한 집에서 열상 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골고루 팔아준다는 의미에서 10집에서 열상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청와대에 못 들어갔대. 보안 심사를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뭔 소리야. 우리 대통령이 직접 사온 거야. 이거 뭔 소리야. 보안 검사를 해야지. 그럼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여곡절 끝에 보안 심사를 마쳤는데 또 걸렸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 보니까 그 상인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안에다가 또 술병을 하나씩 넣어놨대. 그랬더니 술병은 그러면 또 왜 이거 보안 심사를 안 했냐. 그 정도로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발주하잖아요. 그럼 조달청을 통해서 뭐 로또 넘버 다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무슨 제품을 네네네. 쓰기로 다 결정해 놓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그리고 그 제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다음부터 직접 가서 감시하에 자재를 만들어서 네네. 뽑아다가 그 자재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용산 그 공사할 때 보면 막 그 노동자들이 무질서하게 아무나 뭐 감시원 사람 노씨 막 모든 자재 들고 막 실 마음대로 아무데나 다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자재에 어떤 장비가 어떻게 숨어 들었는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벽에 파묻혔는지 천장에 묻혔는지 어디서 붙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건물을 헐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찾을 수 없다는 도청 당하고. 그러면 청와대로 가면 되지 않느냐? 청와대도 이미 오염돼 버렸다. 왜? 민간으로 다 개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개방을 다 하고 감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세력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다가 무슨 장치를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완벽한 건물을 다시 지어서 국가안보실을 옮기기 전까지 방법은 없다. 이게 그럼 완전 뚫렸다는 얘기네. 완전히 뚫려. 그러면 그게 미국한테만 뚫린 거냐? 그럼 일본은 안 하고 중국은 안 하고 러시아는 안 하고 심지어 베트남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라나 저 개발고 이런 데서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지금 용산 대통령실 100m의 미군 그 부대가 있잖아요. 네. 그 부대가 바로 도청을 담당로 정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대나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옛날로 말하면 창호지 한 장짜리 문 양쪽에 놓고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래.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그거는 다 들어가는 거고, 유리창 갖고는 안 되고, 벽에다도 벽과 벽 사이에 어마어마한 두께의 뭡니까 그 자재를 심어서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하지 않으면 심한 말로 똥 싸는 것까지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가 그냥 도청 했어 안 했어 뚫렸어 이 정도로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단순히 아니다고 기자들이 물으면 승질이나는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국가를 지금 쥐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걸 공사할 때 그렇게 도청 정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CIA가 주도를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CIA가 했을 거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공사할 때 어떻게 그 미국 놈들이 왔다 갔다 한 건가? 아니지. 미국 놈들이 왜 난 그게 왔다 갔다 너무 하고. 궁금해. 아니 그리고 응. 미국 놈이 안 들어보고 노동자를 매수하지 않아도 어떻게? 어떤 자재에다가 심어 놔도 자재에다 되는 심어서 거니까. 넣었다고? 그럼 그 자재 무수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 도청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그 상식이나 개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그것이 다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어허.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네, 저도 네. 이게 오히려 지금 디지털화 돼가지고 전파만 잡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도청하는 게 훨씬 더 편해졌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뭐 입모양만 봐도 다 도청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더니 또 한때 뭐라 그랬어? 아이, 그건 뭐 위성에서 도청 그럼. 아, 그러면 위성에서 도청 당하면 잘한 거냐고, 이 병신 새끼들이. 응? 나 정말.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거를 아니라고 계속 오리발 내밀어야 하는 그 원인이 청와대를 버리고 간 첫 번째 그것이 이유죠. 첫 번째 첫 번째 이유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오만 개소리를 다 하고 자빠졌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뭐 시긴트, 휴민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데, 시긴트로만 도청을 해 정보를 빼갔겠냐? 휴민트는 간첩은 그러면 그 안에 없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윤석열 자체가 간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좋은 청와대에 놔두고, 비워놓고, 일반인들 다 보내서, CIA한테는 아이고, 물 만났다 하고, 거기 가서 이미 다, 작업해놨을 거 아닙니까? 용사는 뭐, 김건희 아는, 김태유 아는 애들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CIA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그냥 아이고 물 만났다 하고 갔다가 그냥 엄청난 시설을 해놨겠죠. 근데 내가 볼 때 그 새끼는 정보가 뭔지도 몰라.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윤석열이 뒤에 CIA가 있고 CIA 애들 말대로 그냥 이미 청와대도 비워놓고 용산도 그렇게 완전히 털리고 한 거 보면은 진정한 간첩은 성렬이다. 저는 진짜 자존심 상해, 진짜. 네? 진짜 자존심 상한다고요. 이게 도청당하면서 이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럼 바이든 그 대통령도 진짜 이상해. 지도 먼저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걔는 치매라고. 나 진짜 정말.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번도 들통난 도청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정을 하는데 한술 더 떠 있어요. 우리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 언제든지 할 수밖에 없다. 걔네들 입장에서 당연히 막 옳은 얘기. 진짜 미국 새끼들 진짜.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니네 집 도둑질을 내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 뭐 어쩌라고. 기분 나빠?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20세기 이후로 미국이 이 지구상에서 생긴 전쟁 중에 미국의 개입이 안 된 전쟁이 거의 없다는 거의 거예요. 없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지구상 어디에선가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 무기를 팔아먹고 네. 그 전쟁이 없어 무기 장사 안 되면 전쟁을 일으켜서 네. 시켜놔야 되고 뭐 그런 것은 다 아는 건데 그래야 쟤네가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상령이는 간첩은 없겠냐 그 안에 윤석열 말고 또 다른 간첩 아니 뭐 태요. 김건희가 간첩 아니야? 이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우선은 저는 이 도청을 당하고는 사실 미국의 정보력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사실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야 된다고 하고요. 더 큰 문제는 도청을 당했다는 게 오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맞는 거잖아요. 도청을 했다는 걸 캐치를 했으면 안보국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않은 게 안보잖아요. 그 그렇지, 정보가 그렇지. 나가지 않게 하는데 안보국에는 하는 일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대응이 너무 미숙하고 미비하다. 이건 간첩을 떠나서 국가 자체가 지금 진짜 간첩이다라는 저도 마음이에요. 아니 보안 자료도 미국에서 그게 사실 유출된 지 몇 개월 후에나 알았대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슨 뭐 채팅창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일병이 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병이 털어갖고. 그러니까 나는 간첩은 김태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봐. 내 말 틀렸나? 자, 도청해 갔냐 안 해갔냐? 그러니까 안 해갔다잖아. 도청 안 했다잖아. 도청한 사실 없대잖아. 근데 정부는 나갔잖아. 네. 실시간으로. 그럼 누군가가 줬다는 얘기 아니야. 미국에서 안 빼갔어. 그러면 누군가가 갖다 바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바쳤겠어? 이 새끼가 바쳤겠지.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이 김태효니까. 똑똑한 말한다. 통일이나 건의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잘린 안보실장, 저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그 누구야 그 외교부 뭐 비서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말 남이 이거예요. 야 우리 저 새끼가 분명히 말이야 미국을 가든가 아니면 바이든이 전화해가지고 야 성렬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포탄 한 50만 발 줘야지.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형님 드려야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지? 그걸 의논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저 머드리 새끼는 분명히 달라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컬을 하고 줘버릴 건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내국 우리 국내 법도 위반하는 거고 러시아하고는 적이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막으면 좋냐. 근데 그 얘기가 실시간으로 미국을 워싱턴으로 갔다는 거 아니오. 응? 그 CIA한테 그 정보 공개 못 하나? 정보 공개 요구? 그걸 못하나? 압수수색은 아니지. 그 미국 FBI에 가서 수사 기법을 배워온 한동훈이. 한동훈 지금 뭐 하고 있어? 가서 좀 그거를 좀 새끼가 가서 요청하지. 압수수색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 빠르. 업무 파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비준이 뭐 이런 애들 데리고 가서 그리고 왜 안 해?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새끼가. 아이고 정상회담을 하면 진짜 정상회담을 하기도 그렇지만 정상회담을 하면 이 이슈가 국민한테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꼭지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추후 사고 방지라든지 아니면 무슨 대화를 통해서 이게 사실관계 뭐 사과를 받는다든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받는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기사 찾아봤는데 인천공항에서 인터뷰한 기사 보면 김태효가 한 얘기가 보면 그 양국이 이것을 함께 전화해보의 계기로 삼고 그러니까 이게 도 감청과 관련 추가적인 상황이 나올 때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미국이 확답을 해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 진짜 그리고 모르겠어. 그 얘기를 계속 해줬대. 미쳤나봐 진짜. 미국 관리들이 지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해줬대. 미국 대표님 말 따나 진정한 저 간첩이라니까 김태효. 야, 진짜 미쳤나봐, 정말. 이게 뭔 꼴이야. 그래놓고서 검찰 새끼들은 국면전환용으로 돈 봉투 까는 거 봐. 와, 진짜 이 새끼들은 진짜. 그 돈봉투를 F를 나눠봐, 몇 푼인가. 와, 나는 진짜. 얘네들은 진짜.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잖아요. 예전에 그 이슈는 이슈로 막다 그 뭐야? 더킹? 와, 진짜. 그러니까 이슈도 뭐 좀 이슈 같은 걸. 내가 그걸로 또 조금 부족하다 싶었나 보지? 그것도 뭐야. 그래가지고 다시 그 무슨 개발 비리 또 하나 집어넣어 구속했잖아? 이재명? 또 조진다고? 또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게 대가리 한 개거든.
방법론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거기에- 없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게 나는 검사 대갈통의 한계라고 그래 생각을 해. 근데 또 그게 먹히는 게 또 문제예요. 이 언론 새끼들 또 계속 그것만 써대잖아, 또. 아니, 제가 지금 방금 기사 읽어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 진짜 일반 시민들은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정보로 습득을 할 거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구나. 이대로 정리가 진짜 정말. 되고, 별거 아닌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슈화 괜히 시키는구나. 지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게끔 이 지금 프레임을 도청에 만들어.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동맹 관계를 무슨 뭐 망치는 불순한 세력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머지레들이 들을 때는 맞아. 미국이 어느 나라인데 미국이 무슨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이 존재나 해? 그럼 미국이 도청 좀 할 수 있죠, 씨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럼 선의적으로 야 니네 뭐가 선인데. 부족해? 도와주려고 그럴 수도 있지. 도청 정도야, 뭐. 씨발. 그럼 뭐 특별시청도 아니고 국가장 도청 좀 하면 어때? 님이 그런 진짜. 요새 진짜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쪽팔려, 진짜. 근데 김태효가 이렇게 좀 큰 소리 치고 더 설레발 치는 것 보면은 김건희 엉덩이 한번 두드려줬나 이런 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면 김태효가 무슨 뭐 시카고 대학? 모르겠어요. 시카고 대학. 일리노이 아니고요? 시카고요? 시카고 네. 대학이라. 저랑 동문은 아니죠?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옆에 있잖아요. 그 시카고 일리노이. 정치 박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시카고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니네들이 외교를 알아? 니네들이 안보를 알아? 아주 그러니까 그 애가 다 똑같은 거야. 윤석열이의 가치관이나 인식이나 한동훈이나 건이나 태효나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어저께 뭐 의전비서관인가 결국 임명했더만 건이 뭐 동창인가. 저기 이벤트 회사 사장이었대. 어, 이벤트 회사 사장. 정훈아, 노력하자. 우리. 노력하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노력하자. 도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전비서관. 그러니까 이게가 그 탁현민, 그러니까 했던 역할인 거잖아요. 김건희는 동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학원 동창. 전 정부에도 탁현민. 이 비서관이 했던 사람들이 거잖아요. 생각하는 이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동네 축제 하나 따가지고 몽골 텐트 100개 치고 거기서 포장마차 100개 치고 이렇게 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이라니까. 그렇지. 그냥 코바나 컨텐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지금 여기 이제 김태효나 그 외분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 무리수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던지는 게 총선하고도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본인의 추후의 방어막을 위해서 지금 내년 총선을 치르면 본인의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도 의원으로 남아서 벽을 쳐줄 거라는 계산이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그 이벤트나 이슈가 있다는 걸 국민들은 그때가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전 정치를 궁금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사실 조금 아쉬운 게 그때 가서 보면 그거밖에 몰라요. 포스터 보고 전 국가안보실장, 그렇지. 전 국회 청와대 이런 타이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는 당의 소속으로 공천을 받았으니, 이 사람은 뭘 해도 했네, 높은 데 있다고 왔으니까 잘하겠네라는 막연한 그러니까 공부 없이 그냥 그것만 보고, 포스터만 보고 사람을 뽑는 게 있거든요. 이런 프레임들을 갖고 가서 이런 사람들 자체가 또 다른 정치인이 돼서, 또 다른 극우가 되고, 보수 아닌 극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우려스럽긴 합니다. 분명히 정치하려고들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목적은 뭐고. 이거 목적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양가. 퇴임 후에 본인의 지역을 치기 위한. 한 놈의 어떤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놈들을 지금 말하자면 또 찍어줘야 되고 똑똑하다고 하고. 네네. 그러니 여전히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 어둡고 캄캄하고 그나저나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도청을 막아야지?
대문을 닫나? 도청, 전북 도청 대문을? 아이폰으로 다 바꾸라고. 어디 새만금에 하나 건물 지어서 오면 어때요? 그 지을 때까지는. 아니, 뭐, 그때까지는 뭐 도청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그냥 마. 국가, 그냥 휴식기간으로 다. 아니, 인터넷 다 없는 데서. 인터넷 없는 데서 해야죠. 전기 없는 데서 촛불 켜놓고 그러니까 절대 도청 안 돼. 그랬잖아. 그 청와대에서 그걸 옮기면 이거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다는 거. 아니, 빼서 꽂으면 되는데 그게 왜 시간 걸리냐. 인터넷 안 되고, 뭐 없는 데서. 진짜. 그게 슬픈 이야기인데 제 생각은 그래. 현재로서는 도청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없지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새나간 많은 내용이 뭐 밝히지 않은 문제가 또 더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 우리가 무슨 포탄 33만 발을 미국에다가 빌려준다고? 포탄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껍데기 다 회수해와? 탄피 주소 오는 탄피 것처럼. 주소와? 탄피 하나라도 빠지면. 탄피 하나 그 영창이지? 영창이 하나라도 빠지면. 탄피 탄피 주소로 가? 그냥 주기는 미안한 아니, 그 국민들한테 저 얼굴이 안 쓰니까 그냥 빌려준다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금 미국에 비축 포탄이 없으니까 미국 것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한국 거 빌려다가 놨다가 나중에 진해가 재고 써먹고. 이제 쌓여지면 다시 준다 뭐 그런 것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요. 형이 내 주머니에서 돈 10만 원을 가져갔어. 그리고 10만 원을 다 딴 데가 썼어. 형 내 돈 갖다 왜 썼어? 했더니 야, 나 네 돈 안 가져갔어. 네 돈 가지고 여기 그냥 있고 내 돈 이런 거 썼어. 응? 그런 거요? 그런 거네. 삐드는 거죠, 이게. 오빠 알고 보네. 근데 러시아가 바보냐고. 응? 그러니까 이 정부 처음에 그 출발했을 때부터 그 얘기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 무기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이 생산 기술이나 네네. 생산 양이 세계 최고예요. 만드는데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탱크나 뭐 자주포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폴란드로 수출하고 폴란드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폴란드에서 그걸 구매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또 그것이 말이 많았어요. 많아서 그랬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몰라 그들은. 근데 이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려면 태유한테 물어봐야지. 야, 그거 어떻게 갔냐? 갔냐 안 갔냐? 어? 그러니까 이게 자 일본 우리를 진짜 조땅이라고 생각하고 밟고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어떻게 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다 저거로 돌려놓고 만들어 놓고.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유출된 문건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문건만 지금 도청만 나간 건데 그 일병이 자기가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사실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겨우 그것만 가져갔다면 당연하지. 그치? 나머지 진짜 어마어마한 국정에 관한 모든 게 다 털렸다고 저는 봐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야,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되고 또 취임하고도 한동안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냥 살았잖아, 그 집에서. 네네네. 그럼 그때는 어땠겠냐. 진짜 토양시 가서 물레니까지 다 봤을 건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 안에서 뭐 중요한 게 있었겠어. 뭐 개새끼가 그러는 거 말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스스로 대통령임을 포기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아까 저 유튜브 잠깐 보니까 이승원 씨 그 언뜻 저기 나오기 전에 보니까 건이가 걔하고 뽀뽀 키스하는 것 그거 사진 네, 저도 나왔던데. 봤어요. 네네. 근데 정말 얘가 저 혀끼리 이렇게 서로 마주대고 있는 그런 게 아니야. 혀를 마주 안 대서 문제가 된 거요. 그런가? 아, 키스를 하려면 딥 키스를 해야지. 왜 개새끼 혀만 여기다 대고 있냐고. 아니, 그 뽀뽀는 저도 맨날 해요, 우리 쌤이랑. 아니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입을 벌리고 있던데 아니, 건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너는 그 사진 안 찍잖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근데 그 개가 그 플라스틱 자꾸 핥으면 개 건강에 안 좋아요. 아 예. 플라스틱이라 그랬는가 보다. 예, 예. 하여튼, 아니, 이 도청이 개새끼 이야기로 넘어가지 말고, 자, 그러면 도청에 관한 이야기 좀 정리를 한 번씩 해볼까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얘들 그냥 살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정리가 되나요? 하여튼 뭐, 미국과 동맹 관계는 돈독해지겠죠? 그러겠죠, 이제. 예. 이게 제 뭐 김태효가 그렇게 돈독해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 미국이 했다, 뭐 들켰다, 뭐 이런 걸로 뭐 외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고요. 사실 국민들 자체가 미국의 속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 많을 거야. 이것 때문에 진실이지. 사실 그거를 증빙해버린 꼴이 돼서 국민의 국격이 너무 떨어졌다. 그거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고요. 그 미국의 하부 조직,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동맹국은 맞아. 혈맹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동맹국, 그러니까 혈맹은 무슨 혈맹이야. 혈맹이라고. 아니, 동맹국은 맞는데 서로 간에 주권 국가잖아. 그럼 그럼요. 지킬 건 지켜주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주권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왜 자꾸 속국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미국이 무슨 뭐 51번째 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51번째 주 취급도 못 받고. 못 받지. 예, 카운티 하나 정도 대변을 받나. 근데, 카운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 뭔지는 몰라. 카운티 그거잖아요. 이나영 캠핑카. 버스. 그러니까 저는 이 말로 이 도청 건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어쩌면은 이번 도청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진짜 그 바이든하고 짜고서라도 항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보이콧 해야지. 국민적. 그리고 보이콧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 한다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야 바이든 형 좀만 참고 있어 내가 전역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당장에 아니 미국에서 동맹관계에 지금 우리를 도청했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실을 밝힐 때까지 미국 순방 연기합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미국에 당연하지. 진정한 반성 또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당장 대사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길게 말 못해요. 응? 아니, 정상적인 놈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길게 못할 사람이면서. 세상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최소한 몇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저루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니 뭘 기대래요, 뭘. 아니, 당첨된 로또를 돈 차다고 줬더니 그거 갖고 시동 닦아서 버리는 이런 멍청한 새끼가 세상에 어딨냐고. 이번에 미국 가서 저기 뭐 물건이나 안 훔쳐오면 돼요. 됐어 그냥. 사실 이게 거의 일본에서도 그 퍼주고 온 것도 그렇고 이거 마찬가지고 그 최순실 국정농단 수준의 지금 그 구족이에요. 훨씬 심한 거 아니야? 기회도 안 그럼요. 근데 그거보다 이거- 훨씬 심하지, 근데 지금 이게. 국민들이 그만큼 전환이- 저번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기대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실망으로 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헌법 유린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탄핵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당연한 국가가 돼버리고 있는 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아니,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주권을 못 지킨 거는 이거는 헌법을 못 그러면 지킨 거고 그거는 이건 탄핵감이야. 탄핵 그냥 사유 100% 1번이야. 1번이야, 맞아요. 1번. 이거는 무조건 탄핵 사유지. 탄핵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윤석열 탄핵을 시킬 수 있겠느냐. 야, 그거 너무 어려운 주제 이것을 아니에요? 우리 내년 군산 총선과 연계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군산 총선이요? 탄핵과 문화 총선이라니 좀. 야, 어, 이거지. 분명 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산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각 지역에서 정말 탄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을 의석을 차지하지 않으면 확보하지 않으면 윤석열 무슨 수로 탄핵할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술을 취한 날 와가지고 일장에 빵 나서 더 이상 이 짓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못하겠다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우리 건의를 대신시키겠습니다.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 얘기니까, 엊그저께, 왜 김건희가 이렇게 나서고 설레발 치고 다니냐 그랬더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대신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뉴스에 나와, 뉴스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새끼가 기대를 저버리자. 바빠서 할 일을 다 못하면 예편내가 다니면서 하는 거야? 대리야?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안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신기해. 이렇게 세워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우리 저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측한 40분은 이미 지났는데 10분만 사용해서 우리 밀전에 그 김의겸 의원이 그러니까 서울에 주재하는 전북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가졌나 봐요? 누가요? 아니 김의겸 의원이. 그걸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기자회견했다고? 네네, 기자회견을 한 걸로. 출마를 한번 공식으로 선언했다는 기사가 공식 선언을 했어요? 네, 나왔어요. 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인 질문 같긴 한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우선 우리- 너무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이틀 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발표를 했고요. 그래가 기사 내가지고 많이 듣고 뉴스를 안 보신 너무 난 못 봤네. 너무 윤석열에 집중하고 윤석열이 계셔서 난 세월호 이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아니, 정신이 하나도 그리고 없었어요. 또 어제 서울 갔다 오고 뭐 어쩌고. 그래 그러면 하느라고. 뉴스를 가장 잘 봐서 잘 아는 정치인 출신 김광영 부대변인이 한번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뭐 전망을 이야기할 것까지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선 그 한마평의 기사를 통해서 접해본 게 지금 현재 신영대 의원하고 김의겸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그 전수미 변호사 군산여고 출신 전수미 변호사하고 전 국민의당이었죠. 최입의 4명이나 있던데. 네, 네 최혜미 명이- 씨 출마한대요? 네. 그 얘기를 저도 기사로 좀 한마평에 오르고 있다라는 너 세군산 신문 안 세군산 보냐? 신문 못 보시면 봤어요. 좀 저 알아. 정신이 없었다니까요.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군산 신문에 아, 이거 나왔더라. 웬만한 지역 정치를 좀 떠나려고. 근데 사실 이게 총선은 사실 지역 정치가 아니잖아요. 선거를 지역에서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유, 지역 정치지 뭐. 우선- 아니, 뭐. 저는 우선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아성이라고 할 건 없지만 사실 그 현직 의원이 있는데도 많은 그 분들이 당내 경선을 도전하겠다고 시작을 하신 것 자체가 건강한 군사를 위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감, 네. 동감.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선거를 함께 치러본 사람 중에 하나로서 좀 우려되는 것들은 이제 저도 그 선거라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을 되게 많이 다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아, 진짜로.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크기의 경중을 떠나서 본인들은 괜찮은데 왜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다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런 상황은 좀 안 만들도록 본인들께서 그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고 조직이 필요하고 그게 표가 되고 그리고 그 네 분조차도 민주당으로 여기 군산에 경선만 받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그 안에서도 아니 식구들끼리 같은 당내에서 같은 정치의 꿈을 꾸시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같은 당원들끼리 그 안에 있는 세부 당원 솔직히 1,000원짜리 그 권리 당원들을 동네 사람들을 좀 찢어놓지 마시고 그거를 좀 벗어나고 좀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지금 그 얘기 했는데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게 바로 그건데 지금 어쨌든 지난번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봉천에서 밀려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 같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고 그래서 우리는 밀려났다. 전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그 감정을 그쵸, 모아가지고 네네.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싫으니 나는 이쪽이야. 네, 그러니까요. 예. 또는 이쪽이 싫으니 난 이쪽이야 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어느 한쪽 세력으로 집결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 지지자가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구나 라고 착각을 그죠. 한다거나 그러면 어쩌면 상처는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또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나는 그 경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정말로 판단을 잘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먼저. 그러니까 뭐 충성도 테스트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게 평가 절하를 하니까 저는 그 부분들이 가장 아쉬웠고요. 사실 국회의원은 하나가 그 본인 자체가 입법부거든요. 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 국가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사실 지금 본인들이 재선 준비를 안 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지금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벌써 탄핵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지금 이 국정에 대해서 가열하고 치열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 판국에 그런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고 항상 그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그거밖에 못한다는 핑계로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제발 어제 제가 그 카메라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제 정치인분들도 많이 안 오셨거든요. 저 세월호 살 때 이런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마음을 갖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그 말을 좀 이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제가 그 기독교인들한테 또는 목회자들한테 가장 많이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는 시대적인 사명감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 한국 기독교가 들어설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구제하는 거다. 먹이고 입히고 그렇죠. 계몽하고 네네네. 학교 만들고 병 고쳐주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의 기독교가 할 일은 뭐냐. 이거는 불의와 싸우는 거다. 지금 교회가 무슨 아픈 사람 가서 안수기도 온다고 두드려 패다가 제가 구속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고 병 고쳐주는 시대가 아니고 밥 먹여주는 시대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구제사업도 분명히 빈민을 위해서는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지금 가장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은 복받으라 그게 아니고 불의와 싸워서 너는 잘못된 거야 이놈들아라고 하는 얘기를 해두는 것처럼 난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렬이가 얘기한 것처럼 좋아. 세월호 얘기 다 얘기하겠지. 아마 페이스북에 세월호 얘기 안 쓰는 정치인도 없을걸? 그렇죠. 근데 안 오잖아. 네. 현장에는 안 와. 그리고 윤석열 정권 잘못했다고 말을 안 듣는 놈은 한 놈도 없어. 근데 한 놈도 집회하는 데는 한 놈만 왔나? 하여튼 안 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집중 집회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 서영교 의원 뭐 5,000원 혼자 올라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가긴 가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있어야 할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자기들이 해야 할 말을 하자고 입을 다물어버려요. 네. 그것을 다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대신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어. 그저 니들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냥 시민운동으로 치부하죠. 표나 찍어주면 돼.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를 뽑아야 한다. 이런 슬픈 일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뭐 차악을 뽑는 게 선거라고 하지만 그건 좀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은 해주시고 난 다음에 표를 구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 우리가 네 인생 자체를 우리를 다 위해서 100% 헌신하고 살아라. 네. 그 얘기도 아니잖아. 저희는 이렇게 떠들어도 저희는 권리당원을 안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별로 안 찾으실까. 그러니까 좀 모아. 여러분, 나 1,000원짜리 권리당원이에요. 민주당의 선거법이 지금 전부 다 경선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건데 아니, 거의 아니, 일반적으로는 민주적으로 50대 경선으로 근데 50대 국민경선 현행대로. 네, 예, 네. 현행이랑 똑같이 그럴 가르쳤어요. 왜냐면 예. 그 그러면 이해찬 대표 때 저희는 네. 시스템 예, 그 시스템 그대로. 예. 우리 같이 조금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진정하게 그래도 이게 좀 밑을 좀 봐가면서 정말 시민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조금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 딱 좀 찍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그 한 50% 당원들은 이미 다 결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가. 근데 이제 그분들도 움직이긴 하죠. 움직이는 네. 하죠. 그렇게 하면 또그 나머지 그 시민들 반대쪽에서는 저 새끼들 또 네. 우리 배신하고 떠나갔다고 그러지. 네, 네. 하든 말든 우리가 저기 뭐야 정말 그래도 괜찮은 놈 그 중에 그걸 하나 선택해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서는 사실 표를, 그러니까 막 경선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지론적인 거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긴 그렇지. 해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사실 시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이 좀 있긴 했으면 좋겠고, 우선 시민들 자체도 조금 변화가 되셔야 되는 게, 민주당으로 찍히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민주당 말고 뽑을 데가 없어라고. 저는 뭐 제가 해당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그 생각에 갇혀서 그 중에 그나마 좀 낫고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을 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원 하나가 나라의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정말로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나 대신에 정부와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선택을 하시는 방법에 그러니까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말씀은 맞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권을 봅시다. 얘들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180석을 만들어줘서 숙제를 내줬잖아요. 야, 정치 개혁에, 검찰 개혁에, 언론 개혁에.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안 해가지고 정권을 빼앗겨 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그것을 못해서 정권을 뺏긴 거에 대해서 분개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지금 그 국회의원들은 5월에 있는 선거구 획정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네, 그래서 지금 군산이 나눠지냐, 통합을 해가지고 어디랑 통합을 해서 몇 석이 되냐,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고 어떻게 되냐, 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그거밖에 없지. 상태여서. 걔네들이 직업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갑자기 할 말이 기가 막혀서 없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년 총선에 구호는 그렇게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정말 회기 때 우리 일 잘못한 걸 용서해 달라. 그때 못한 거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이뤄내겠다. 근데 매번 회기 때마다 그러잖아요. 근데. 큰절 몇 번 하겠지, 뭐. 네. 큰절 몇 번 하겠지. 근데, 정말, 지금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다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네네. 아니, 저희는 그런 사람을 바라고 찾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거죠. 몇십 년을 얼마나 고민들 그래. 했겠어. 근데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면 또 그 말조차 안 할 수는 없잖아. 해야지. 그럼요. 네. 저희는 그런 사람을 항상 원하고 그런 운동을 계속 네, 해야 그리고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출마하는 걸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쨌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고른다. 그렇죠. 후보자를. 그리고 이제 그 권리당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김성년이가 출마한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형님 당원 가입장에서 내가 가입을 했어. 그러면 죽어도 나는 김상영이만 위해서 경선에 표를 줘야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 옮겨가기도 하고, 그러면 나 때문에 권리당원 가입했는데 왜 다른 사람 찍어줬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제가 다른 사람 찍어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무슨 내 편 아니면 네 원수되는 편, 거지, 이제. 내 편 아니면 네 편. 저 새끼 나 내버리고 간 놈, 배신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그리고 군산 정치가, 특히 이제 군산 정치가 저는 후지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게, 후지죠. 후죠. 그 무슨 맨날 고등학교 무슨 뭐, 군산만의 문제 얘기 군고, 하겠어. 제일고, 씨발, 그 지랄만 떨고. 학교를 무슨 다 없애버리면 돼, 학교를. 정말 어디 수도권에 이런 데가 그 고등학교 출신끼리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 영동중학교 영동고등학교 나왔잖아. 예.
영동 출신이었고 영동군하고. 아 진짜 후져 존나게 후져 씨발.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존나 한심해. 자, 이제 하여튼 욕 그만하시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방송, 나 지금 계속 카톡 왔어서 또 줄여야 되겠네. 한 마디씩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우리 김성태. 아우, 제가 뭐 간단하게 아까 1분씩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래도 가장 그동안에 그 군산 출신의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좀 뭔가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런 사람들을 좀 선별해서 최대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래도 안 하는 놈보다는 나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 빨간 펜이 나오길래 빨간 글씨로 윤석열을 4번 썼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는 아까 얘기 다 해서 총선 이번 총선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 국가하고 싸워줄 사람을 찾고 싶고 그런 사람이 좀 했고 시민들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이게 저희도 이제 사실 지금 시청자가 몇 분 안 되지만 이런데 말 그대로 표가 4표밖에 없지만 이런 데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제코 TV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우리는 먼저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제 자리라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오라. 네. 네가 신청하세요. 네. 이 감독 한마디. 오늘이 4.16 9주기였습니다. 오늘 참 마음이 저는 되게 무거웠고요. 그래도 어제 행사를 좀 치러서 오늘 다행히 이렇게 방송을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졌던 기대, 우리가 최소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은 좀 파악해 주길 바랬던 거,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그렇게 당하신 걸 봤으니 최소한 검찰 개혁을 하실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지금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직도 고구마 먹고 있어요. 예, 고구마 먹고 감자요, 지금 이제 책 팔고 감자요? 이러지 마시고 조금 좀 최소한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좀 나오셔서 좀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문재인 다큐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네. 그렇게 또 친문 치인이 이렇게 또 나누는 건 아니에요? 또? 나누는 거 아니고 진짜 저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은 저는 그만큼 진짜 문재인 대통령 좋아했거든요. 진짜. 네, 또 웃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또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니까 웃는 것조차도 미안해지고 저도 오늘 예배 시간 전후 또는 가운데 세월호와 이태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쉽고 그럼 나는 아무 관심과 책임이 없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잊혀져 가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일이라도 우리가 하고 정말 끊임없이 정치인들을 두드리다 보면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은 더 나아진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부터 지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6명이나 되는 구독자를 10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디질레오 방송 구독, 좋아요 아따 쪼까 해주시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